자,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죠, 미국도요. 예, 산업 발전의 최대 희생자는 당연히 노동자들이었습니다. 1890년 당시 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요, 일주일에 $20에 불과했고요. 이 숙련 노동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 그나마도 이 밀려 들어오는 미국도 이민자들이 나라잖아요. 네. 그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.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파업만이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파업을 하면 어김없이 경찰, 군대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물리적으로 진압을 한 거죠. 법원은요, 파업 선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기까지 합니다.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노동자들이 분명히 뭔가 약간 반응을 했을 텐데. 당연하겠죠. 뭐 운동 같은 거 있었겠죠? 그렇겠죠. 1869년이었습니다. 그 필라델피아의 한 의류 제조공장 노동자들이 우리아스키 군수의 지도 아래서 노동기사단이라는 비밀 단체를 결성합니다. 노동기사단. 네. 비밀 결사이긴 했는데요. 이 노동기사단은요, 하루 8시간 노동, 노조 합법화, 정부의 노사 갈등 중재,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, 이런 목표를 추구한 미국의 노동자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노동기사단 운동은 어떻게 그럼 전개가 됐어요? 네, 이 노동기사단은요, 처음에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선전이라든지 교육, 뭐 이런 평화적 방법을 추구를 해요. 하는데 테런스 파우덜리가 새로 이 조직을 떠맡으면서 방법을 주로 파업 또는 폭력을 좀 단행하는 그런 급진 노선으로 바꿉니다. 그러면서 뭔가 좀 장기화되면서 여론도 좀 상당히 좀 불리한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자, 지금 어떤 사진을 보니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, 지금요? 폭발한 것 같아요. 그죠? 누가 뒤에서 뭘 던지고 있는데. 그죠? 예. 경찰. 네,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세계 노동 역사에서 꼭 알아야 될 헤이마켓 사건이라는 겁니다. 1886년 5월을요, 제1차 시위 날로 지정했고요.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실시합니다. 지금 우리가 몇 시간 노동이죠? 8시간 노동이잖아요. 네. 그 연동이 되는 거예요. 네, 그 연동이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한,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노동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 일부가 경찰에 총에 맞고 사망을 해요. 그러니까 5월 4일 날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. 이때 이제 시카고에 위치했던 그 헤이마켓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. 그런데 경찰이 그들을 이제 해산시키려고 할 때 폭탄이다! 누군가 경찰 쪽으로 던진 이 폭탄으로 보이시죠 지금? 이 광장이 아수라장이 됐고요. 혼란스러운 틈에 총에 맞은 경찰관 7명과 민간인 4명 이상이 죽게 돼요. 자, 이 당시 경찰은요, 노동자가 총을 쏜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고요. 무정부주의자 8명이 음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. 기소 증거는 뭐냐면 피고 중 한 명이 폭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뿐이었어요. 네. 수도 있다고요? 그렇죠. 명확한 증거는 없었고, 네. 근데 실제 그들 8명 중 아무도 자신들은 폭탄을 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. 자, 이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 피고 중 7명에게 사형,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돼요. 근데 사형수 중 2명은 일리노이 주지사가 종신형으로 이제 감형해 줬고요. 한 명은 자살을 합니다. 그래서 이 4명이, 지금 보면 4명이잖아요. 이 4명이 이제 교수형에 처해진 거죠. 억울한 죽음이죠. 네, 이건 지금 증거도 지금 명확하지도 않은데 사람의 목숨을 지금 앗아간 또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. 전문 용어 나왔어요. 전문 용어. 사법살인. 네. 이 사건은요, 바로 미국 노동절의 유래가 된 사건이자 미국 노동운동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러면 궁금해지네요. 이 헤이마켓 사건 이후에 노동 조직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됐나요? 좋습니다. 이 헤이마켓 사건 이후 이 노동자 기사단, 우리가 지금 노동자 기사단 이야기는 과정 속에 나온 거잖아요. 네. 이 노동자 기사단이 급속히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아돌프 스프레서와 세뮤얼 캄퍼스가 미국 노동자 연맹이라는 또 하나의 노동 조직을 결성을 해요. 그러니까 근데 이 노동자 기사단과 달리 이 미국 노동자 연맹은요, 숙련 노동자의 가입만을 허용을 합니다. 그리고 임금 인상, 근로시간 단축,
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그 제한된 목표만을 또 추구해요. 자, 이러면서 뭐 협상이라든지 중재, 여론의 어떤 호소와 같은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파업은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런 어떤 모습들, 이 노동자 연맹, 미국 노동자 연맹이 어떤 이런 어떤 우회적인 어떤 투쟁 전략이 꽤 호응을 많이 받아요. 그러면서 이 미국 노동자 연맹은요, 1955년 미국 최대 그 노동조합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. 이후에는 이제 정계도 강력한 영향력, 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없는 정책 이익단체로 아주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.